일본 홋카이도 남쪽 끝에는 샤쿠닌 하마라는 해변이 있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이름난 곳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지역의 이름이 한자로 지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원래 홋카이도의 지명들은 아이누어를 음차한 이름들이 대부분인데 이곳의 원주민인 아이누인들이 이미 지어놓은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 샤쿠닌 하마는 특이하게도 아이누인이 아닌 일본인이 직접 한자로 지은 이름이다. 일백백, 사람인, 해변병, 백사람의 해변. 이곳은 어쩌다 이런 알 수 없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일까? 1816년 일본 혼슈 북단 모리오카 번에서 대형 관용선이 출발했다. 동홋카이도로 향하던 이 배는 도중에 큰 파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어찌어찌 가까운 해변에 당도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더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의 허허벌판에서 늦가을 북해도에 살을 애는 추위를 맞게 된 것이었다. 앞은 망망대해요. 뒤는 민가 하나 없는 원시림뿐인 모래사장에서 그들은 하염없이 구조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람들이 그곳을 발견했을 때에는 관용선에 탑승했던 100여 명의 선원들은 모래에 파묻힌 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싸늘한 시체가 된 뒤였다. 이후 사람들은 그들을 기려 위령비를 세워주었고 그 해변을 백사람의 해변 샤쿠닌 하마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둔 곳이라서일까 이곳에는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한 여행객이 샤쿠닌 하마에 있는 캠핑장에 머물 때였다. 때는 9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여행객이 잠에 들 때쯤 텐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만. 말소리에 텐트를 걷어보니 젊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내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잘못 본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뒤를 돌아 가버리는 것이었다. 여행객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까 보았던 사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젖어 있던 것이었다. 마치 바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이에 급히 사내가 걸어간 쪽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다음 날 다른 캠핑객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그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뒤늦게 조용히 말했다. 저도 보았습니다. 이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두 사람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육로를 통해 그곳에 온 것인 반면 오직 그들 두 사람은 그곳에 배를 타고 온 사람이었다. 차디찬 모래사장에서 죽어간 백인의 선원들은 아직 그곳을 떠돌고 있는 것일까? 샤쿠닌 하마에는 죽은 백인의 선원들을 기리는 일석일자탑이라는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일본 혼슈 북단 아키타시에는 한적한 국도 위에 작은 다리가 하나 있다. 오모카게밭이라는 다리이다. 그 이름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 얼굴 그림자 다리인데 이 알 수 없는 이름에는 섬뜩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다리에 이러한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과거 이 다리가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비춰보던 곳이기 때문이다. 에도시대
아키타시는 쿠보타 번에 속하던 곳이었고 근처에 쿠사이치라는 사형장이 있었다. 쿠보타 번의 사형은 대부분 이곳에서 집행되었다. 1624년 키리시탄 순교 때에도 32명의 키리시탄들이 기둥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사형수들은 이곳에서 해마다 10월 27일에 맞추어 차명을 받았고 그 후 3일간 효수되어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는데 사형수들은 감옥에서 끌려나와 사형장에 가기 전 시내를 끌려다니다 마지막으로 야로쿠 소바라는 가케소바 가게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였고 이어 어귀에 있는 이 다리를 건넜다고 한다. 이때 죄인들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승과의 마지막 이별로 삼았기 때문에 이 다리에 오모카게바시, 얼굴 그림자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 다리 아래 강물은 수백 년 전 죽어 사라진 수많은 사형수들의 얼굴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쿠사이츠 형장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쇼핑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도쿄에는 스미다 강이 있다. 스미다 강에는 여러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중 에도 시대부터 존재했던 다리 중 료고쿠바시라는 다리가 있다. 양국교, 직역하면 두 나라의 다리라는 뜻으로 과거 실제로 두 나라를 잇는 다리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전해지지만 그와 조금 다른 섬뜩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165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막부를 세운 지 반세기 만에 에도는 큰 위기를 맞았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대화재가 일어난 것이었다. 메이레키 대화재였다. 새벽 2시 혼묘지에서 시작된 불길은 온 에도로 퍼져나가 하루가 다 지나도록 잡히지 않았고 에도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화재로 에도의 칠할이 화재로 불타버렸으며 무려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전해진다. 이때 강가에 살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에도를 빠져나가고자 했는데 당시 스미다 강에는 작은 다리 몇 개만 놓여 있었기에 대부분이 채 다리에 닿지 못하고 불타는 도시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훗날 사람들은 스미다 강을 경계로 생과 사가 갈렸다 생각하였고 이후 놓인 이 다리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다리 료고쿠바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료고쿠바시는 현재에도 도쿄 스미다구에 위치해 있으며 이 다리의 이름인 료고쿠는 인근 지하철역의 역명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여담으로 메이리키 대화제는 여성 기모노의 일종인 후리소대의 이름을 딴 후리소대 대화제라고도 불리는데 이와 관련된 섬뜩한 괴담도 전해진다. 일본 땅에는 전국시대를 포함한 수많은 전쟁과 살상이 있어 왔고 땅 이름도 그와 관련된 것이 많다. 그중 요코하마 남쪽에 위치한 미우라시에는 기이한 이름의 지역이 있는데 아부라츠보라는 이름의 만이다. 아부라츠보란 기름 항아리라는 뜻으로 이 이름은 그곳의 모양이 항아리와 같고 그 수면이 잔잔한 것이 마치 기름이 출렁이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알려져 있지만 그와는 조금 다른 섬뜩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미우라 가문이 이곳을 다스리던 16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516년 가마쿠라 시대부터 이곳을 다스려온 미우라 가문은 운명을 건 최후의 농성을 하고 있었다. 신흥 세력 호조 가문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우라 가문은 최후의 요새 아라이성에서 힘을 다해 싸웠지만 적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들의 요새는 3년에 걸친 전쟁 끝에 적들에게 함락되고 말았다. 성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사무라이들은 끝내 모두 죽임을 당했고 이때 어찌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성과 인접한 항아리 모양의 만이 붉게 물들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사람들은 기름처럼 붉게 번들거리는 바닷물과 움푹 들어간 만의 형태를 보고 이곳을
아브라츠보, 즉 기름 항아리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었다. 지금도 6월 11일에는 해마다 아라이 성에서 싸움의 흔적이 보이고 전장에 남겨진 무기들이 저절로 흩어지고 어지러워지며 전사자들의 형체가 내려와 싸우는 듯한 기세로 어른거린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이 반도는 미우라라는 이름으로 불리었고 현재 미우라시의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일본 혼슈 중서부에 위치한 후쿠이현 아와라시에는 기이한 이름의 지역이 있다. 요메 오도시 다니, 즉 며느리를 겁주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지명의 유래는 700년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5세기 이곳 근처에 오키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떠난 뒤 남은 자식마저 잃자 그녀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매일 밤 당대의 유명 승려 렌요가 있던 요시자키 사찰에 다니곤 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못내 마땅치 않았다. 며느리가 사찰을 들락이는 바람에 집안일에 방해된다 생각했던 것이었다. 오키오의 시어머니는 급기야 그녀의 불심을 꺾을 못된 꾀를 내었다. 귀신 가면을 쓴 채 그녀를 겁주어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흉측한 귀신 가면을 쓰고선 며느리가 사찰로 향하는 골짜기 수풀에 숨어 그녀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나타나자 그녀는 흉측한 얼굴을 드러냈다. 어둑한 골짜기 안, 놀랍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으나 오키오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불경을 외며 그녀를 꾸짖을 뿐이었다. 나를 먹고 싶으면 먹거라. 씹고 싶으면 씹어라. 그런다 해도 내 믿음까지 씹어삼킬 순 없을 테니. 이에 며느리의 불심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한 시어머니는 체념하여 가면의 끈을 풀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가면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흉측한 귀신 가면이 그녀의 살가죽에 딱 달라붙어 버린 것이었다. 절망한 시어머니는 잘못을 뉘우치고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였고 며느리와 화해하자 비로소 가면이 벗겨졌다고 한다. 이후 이 골짜기는 며느리를 겁주는 골짜기라는 뜻으로 요메 오도시 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시어머니가 썼다 전해지는 가면은 놀랍게도 현재까지도 전해지는데 요메 오도시 단이 근처에 있는 강케이지라는 사찰에 요메 오도시 니쿠츠키멘과 역시나 골짜기 근처에 위치한 요시자키지에 있는 요메 오도시 니쿠츠키 노멘이다. 가면이 두 가지 전해지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결말 또한 두 가지가 전해지는데 앞서 소개한 화해하는 결말도 있는 반면 끝내 가면이 벗겨지지 않자 귀신의 몰골이 되어버린 시어머니가 끝내 자결하여 렌요 상인이 그녀를 위령해 주었다는 이야기다. 이곳에 이름을 붙여준 진짜 가면과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